안녕하세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두 번째 시간에 2부 1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곤도라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했던 어떤 기술직 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공장에서 이렇게 분신 자살했던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죠? 저번 시간에. 그때 우리가 이제 그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 산재 신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게 하나 있었죠. 그렇죠. 예, 산재는 산재고, 저 가해자와 그 가해자를 방조하고 있는 회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할까 말까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결론이 그거 넣지 말자고 결론 내렸잖아요. 그때 그렇게 결론 내는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 법을 보니까 우리가 노동부에 진정해봐야 결국은 사업주가 재조사를 하게 돼 있고 사업주가 이미 가해자 편인데 그 불부득 뻔한데 오히려 그게 아무 가해 사실이 없다라고 사업주가 조사해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에 또 자료가 가버리면은 산재마저도 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아마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부에 진정 안 한 걸로 기억나요. 그만큼 우리가 그때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정말 한계가 많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걸 좀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찾다가 그건 바로 박소윤 노무사님이시다. 그래서 또 오늘 또 네. 초대를 했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네, 노무법인 사람과 산재 박소윤 노무사입니다. 너무 방송을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거 좀 해보셨어요? 지금 처음인데요. 타고났나 봐요. 야, 진짜 저는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1년째 계속 버벅대는데 네.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 맞죠? 완전 자발적. 점점 재밌죠? 해보시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나오실 거죠? 3편에 누구 나오나요? 박수는 또 나와야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있긴 있는데 아직도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실태는 어떻는지 되게 궁금한 게 많거든요. 먼저 이 법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네, 근로자라면 이제 한 번쯤 들어볼 법한 법이죠.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제 제76조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이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업무상의 그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그리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76조의 3에서 사용자의 조치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근로자가 이제 괴롭힘에 따른 이제 신고를 사업장에 이제 하게 되면요, 사업장은 이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를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유급휴가 명령을 한다는 등 재빨리 이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가해자에게는 이제 징계 같은 적절한 조치를 당연히 이제 해야겠죠. 괴롭힘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건데 괴롭힘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근로기준법에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련된 사업주의 규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다른 법령에서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렇게 근로자를 보호하거나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없나요? 네, 있는데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관련 법인 산재법 37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원인이 돼서 이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이제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또 관련법인 산안법 제4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또 지도 지원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또 다른 제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 직장 내 괴롭힘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법이 도입될 때 어떤 산재나 산업안전 전문가로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과연 저 법이 우리나라 현 실정에 맞을까? 우리나라처럼 아직까지 직장이 정근대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이런 문화에서 과연 보이지 않는 근로자들의 어떤 정신적 괴롭힘까지 우리나라 법에서 보호가 가능할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또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에서 하루에 한두 명씩 근로자들이 추락하거나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고 있고, 아유, 또 많은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또는 야간이나 교대 근무 때문에 뇌심혈관 질환으로 막 쓰러지거나 이렇게 편마비로 평생을 불구로 살거나 근무들이 비일비재하고 있고, 또 직장 내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상사라는 이유만 가지고 그냥 세리 반말 깐다거나, 어떤 자기의 뭐 비정규직이다, 일용직이다, 뭐 하청 근로자다, 이래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혀 어떤 상사나 회사에 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이것조차 안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방지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 문화 수준에서 맞을까? 가능할까? 되게 의문시 들었거든요. 물론 이게 도입돼서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도입될 때마다 이게 북유럽 몇 개 국가에서만 이게 시행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나라는 이미 직장 내 민주주의 수준이 우리하고는 한 50년 정도 앞서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법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이 아직 직장 내에서 이렇게 정근대적인 문화가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이 도입됐을 때 실제 모양만 도입되는 것이 아닌지, 실제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을지 되게 우려스럽고 걱정되는데, 어때요? 이게 진짜 제대로 좀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노무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공감하는 바가 커서,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이 제도가 잘 정착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직장 갑질 119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에도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나 달았습니다. 또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23.4%, 부당 지시를 당했다는 비율이 18.8%나 되었어요. 심지어 이제 전혀 이게 과연 요즘에도 할까 싶은 폭행, 폭언을 당했다고 아이고. 답한 이들도 12.7%나 됐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은 진짜 만연하게 많은 것 아직 같고, 많아요. 네. 그게 또 설문조사로 이렇게 확인됐고, 그렇다면은 우리 근로자들은 이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실제 그러면 이 법대로 자기가 그런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나 사업주한테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돼 있을까?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건 혹시 설문조사 없었던가요? 역시 이제 직장 갑질 119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68.4%나 괴롭힘을 당하고도 참거나 모른 척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62.3%나 대응을 해도 어차피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라고 답했고, 향후 이제 인사나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이제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답변도 27.2%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 결과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주한테 신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걸 사업주한테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제 몰라서 대응을 못 하는 것도 있고, 또 알아도 대응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법이 재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사람들은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반 근로자들이 이제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당하거나
뭐 부당 해고를 당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하면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그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사업주를 처벌하는 게 대부분의 노동법의 어떤 보호장치인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희한하게도 노동부 진정해봐야 결국은 이건 사업주가 근로감독이 조사한 게 아니고 사업주가 조사해서 뭐 가해자를 이렇게 뭐 징계하도록 했으니까 사업주에 대한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근로자가 신고조차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법 자체의 어떤 한계가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이 법 태생부터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괴롭힘법에 특히 이제 관심 많은 시민단체나 각 노동조합,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직장 내 괴롭힘법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고객한테도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객한테도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객 같은 제3자가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이 있고요. 또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사업장 내에 근로자 수가 적으니까 더 많이 접촉을 하고 가해자를 좁은 공간에서 만나게 계속 되니까. 봐야 되는데 아예 진정조차 넣을 수가 없다. 아예 미만 제외돼 있군요. 네, 아예 제외되어 있고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제일 원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고 또 사업주가 이제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제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렇게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이 법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맹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정부나 노동부에서는 뭔가 개선할 조금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놓은 건 없나요? 뭐 조금 내놓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태생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도가 개선된 건 없고요. 이제 다만 최근에 사업주의 친족이 가해자가 되어서 괴롭힌 경우에는 최대 1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1만 원이 아니고 1천만 원. 1만 원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1천만 방송 사고 날 뻔했어요. 네, 1천만 원 네. 이하의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네. 또 사업주가 괴롭힘을 조사 또는 의무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5만 원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한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한테 1,000만 원, 500만 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쵸. 같아요. 그죠? 예, 그 근로자들이 괴롭힘 당하는 그 피해 정도에 불과하면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돼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법에 만족 못할 것 같아요.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들은? 그렇죠. 이제 이런 법 미비점 한계로 인해서 실제로도 근로자들이 진정을 많이 제기 못하고 있는 것, 또 사업주한테 신고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역시 시민단체들도 아직 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한테 어떠한 조치 의무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제 규정은 빠져 있고 또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또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제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상담을 몇 번 해봤을 때 피해 노동자 대부분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굉장한 분노를 느끼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법상으로는 사업주가 가해자한테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하는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장한테 신고하면 어차피 가해자 편을 들 텐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되게 답답해 하시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그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주면 사장 상대로 처벌 요구 진정 제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노무사로서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법의 미비점 때문에 괴롭힘의 피해자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좋네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어떤 뭐 일부 선진 북유럽의 그런 좋은 어떤 제도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성급하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도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양만 그럴듯한 법이 되어버렸고 실질적으로 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법에 구멍과 미비점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사회가 점점 좋아지면서 법 제도도 이제 처음이니까 좀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박노무사님 도와주셨으니까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노동단체나 관련 단체에서 이 법을 좀 이렇게 바꿔달라는 많은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좀 그걸 대표적인 것들 조금 모아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민단체가 문제점만 지적하면 안 되겠죠. 이에 대해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몇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이제 당연히 그 적용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 또 무엇보다 행위자한테 적절한 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무엇보다 많은 권한이 있는 사업주, 인사팀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화시켜서 이 괴롭힘을 근절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이렇게 도입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 조금 도움이 되는 개선 대안인 것 같은데 좀 뭐 뉴스나 이렇게 자료를 봐도 아직 뭐 정부나 고용노동부에서 뭔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재설계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노무사님이 이번 이제 사건과 이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조금 해주시죠.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당사자들 간에 이제 문제는 아니고 누구나 이제 괴롭힘이라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 괴롭힘을 누군가는 또 당할 수 있는 사업장의 잘못된 조직 문화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서 여러 단체에서 제안한 좋은 대안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 대안은 중대재해나 뭐 산재 다발 사업장한테 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명령하라고 그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과 이제 좀 비슷한 측면에서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조금 최소 2번에서 3번 이상 다발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장. 네, 반복된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 나름대로의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짜서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받도록 하는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좋은 제안인데요. 네. 저는 이거 고용노동부가 이 제안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단순히 한 명을 처벌하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뭔가 그 사건을 통해서 회사가 다시 한번 우리 어떤 기업의 인사 문화나 조직 문화의 어떤 문제가 뭔지도 좀 찾아내고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진짜 도움되는 이게 제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굿 아이디어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서 어딘가 누군가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만 더 또 좋은 개인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 생각되시면 고용노동부가 이제 주관하는 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 9000번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동료들이나 가족들한테 말 못할 만한 그런 거는 꼭 말씀을 하셔서 푸시고 무엇보다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힘들겠지만 이제 동료나 친구들한테는 꼭 알리셔서 그 고통을 이제 같이 나누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직장 갑질 119에서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 대처 10계명이 있어서 10계명. 오.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10계명을 한번 이제 쭉 보시고 그래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이 너무 어렵다 하면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계명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직장 타파 10계명. 첫 번째,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두 번째, 가까운 사람과 반드시 상의한다. 세 번째,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네 번째,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다섯 번째,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꼭 남기세요.
그리고 6번째, 직장 내 괴롭힘이 취업 규칙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7번째, 회사나 노동청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8번째, 유급휴가 근무 장소 변경을 너무 힘들다 싶으면 요구해야 합니다. 또 9번째, 보복 갑질에 대비를 하고 10번째,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너무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주 목적이 제가 볼 때는 가해자 누구 한 명을 처벌하고 피해자 한 명을 구제하고 이런 데만 목적이 맞춰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직장 내 인사 문화나 조직 문화가 정말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악성 종양처럼 이게 있다는 거고, 결국 그거는 그 기업 전체에도 많은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산재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퇴사할 때까지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하다 나갈 수 있게끔 이런 괴롭힘과 같은 정근대적인 문화는 반드시 최고 경영자가 앞장서서 뿌리 뽑겠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저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이거는 달라지지 않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기업의 안전 문화를 만드는 차원으로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접근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오늘 우리 괴롭힘 관련된 산재 사건이나 이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든지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사건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즐겁게 또 자진해서 놓아서 또 네, 자진해서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네. 또 앞으로 또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부탁하면. 네. 네, 언제든. 네,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첫 자발적인 이제 출연이었는데요. 처음이라서 조금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농사님.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서 좋은 이야기 부탁할게요. 네. 네, 여러분도 오늘 좋은 시청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